그나저나 계엄사래요. 기무사 계엄 문건. 이게 어떻게다가 이제는 송영무 장관하고 지금 부하 아닙니까? 기무사하고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이건 정말 목불인견이에요. 이 국민들 앞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국방위에서 사상 초유의 하극상 진실 공방이 벌어진 이 일 자체가 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송 장관이 위수령 잘못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자. 장관이 그거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고.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기무사 계엄 문건의 쟁점은 송영무 기무사의 진실 공방 진위는 뭐냐.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진실을 밝히는 게 핵심이다. 이상한 대로 흘리지 마라.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코미디 프로 보는 줄 알았거든요. 다시 봤어요. 그 기무부대 대장을 봤더니 백기무부대라고 그래요. 100이라고 그래요. 백기무부대장. 백기무부대장이 대령이시더라고요. 네. 물론 제가 병장 출신이 무슨 이러쿵저러쿵 장관 영관급들을 이렇게 서열 갖고서 얘기하는 거 우습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게 무슨 당나라 군대냐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고 가는 얘기는 우리 국민들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장관을 말이에요. 그것도 대통령으로부터 국군 통수권을 위임받아서 이렇게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장관을 그냥 그 대령이 그 국민들 앞에서 국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들이받아버리면 어쩌란 말입니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군대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 국민들의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이렇게 무력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탱크를 동원해서 짓밟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획을 실행까지 염두에 두고 했었다고 한다면 천인공도할 일이다. 그럼요. 이 문제를 놓고서 또 누가 이걸 지시했고 실행을 준비했었으며 또 지금 이걸 누가 숨겨왔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내야 될 판에 세상에 장관하고 그 대령하고 둘이 지금 국민들 앞에서 이런 일을 보이니까 저 여당입니다. 저 여당이에요.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기무사 개혁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개혁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군의 기강 확립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1번은 지금 이 계엄 문건과 관련된 누가 기획하고 지시하고 실행을 준비했느냐.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누가 이거를 두둔하거나 은폐하려고 했었느냐. 이 문제, 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것이 진행되고 끝나고 나면 저는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내부 총질, 군기문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강을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군대는 진짜 대한민국 군대는 당나라 군대다 이런 얘기를 국민들한테 직접 들으실 거다. 큰일 났어요. 이거 이대로 못 넘어가요.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오신환 의원님 다 보셨어요? 이거 68페이지인가요, 내용? 내용을 전체를 제가 정독한 건 아니고요. 그 내용을 제가 받아서 법사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 대비 계획 세부 자료. 네네, 67페이지. 엄청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법사위에 군사법원이 있기 때문에요. 국방부 장관이 출석해서 저희는 국방위보다 먼저 저 문제를 짚었는데 국방위에서 있었던 저 부분은 박용진 의원은 여당임에도 당나라 군대 이렇게 썼는데 저는 좀 순화해서 이게 군대냐. 좀 다른 관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요즘 야당 달라졌어요. 그죠?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순해서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우리가 국정농단 지금 최순실 사태도 어찌 보면 부당한 지시 또 불법적 지시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응하고 했던 것이 이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거든요. 명령 지휘 체계가 그것도 깨진 거죠. 아니 근데 사실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진실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만약에 송영무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부관이라고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진실을 외면하면서 말할 수 없는 것은 저는 이 시대는 이제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대령이 장관에게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극상으로 볼 것이냐, 만약에 진실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고요. 여기서 박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무사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 청와대에다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장관이. 또 청와대는 그것을 대변인 통해서 반박하고 또 지금은 이제 군대 내에서 기무 부대장과
기무사령관과 또 국방부 장관과 진실공방을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무사를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다 지금 사라져버린 지금의 상태를 만든 그 장본인들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장관 또한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보여지는 것만으로 봐서는 정말로 군대가 상명하복식의 기강이라는 거 하는데 대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좀 어이가 없는 또 현실이고요. 하지만 그 내면에 진실이 무엇인지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문제에서 남다른 이해가 있으실 거예요. 백승주 국방차관진이셨으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참 민망하고 참혹했습니다. 저도 한 30여년간 군과 관련된 연구기관에 있다가 또 차관하고 또 국방위원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국민한테 좀 민망하고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지나 했는데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뭐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장관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거기에 따른 상하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인식이 아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이 보는 거는 이런 군수 내부 조직 가지고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굉장히 지금 걱정과 또 정말 군의 어떤 실망을 하고 있는데 하루 빨리 국방부의 어떤 이런 기강을 확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국방부 장관은 행정의 어떤 부서장인 동시에 전쟁이 났을 때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령권을 행사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어떤 나라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선임할 때는 자기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무사령관이라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 지휘하는 부대, 국직부대라고 합니다. 직접 지휘하는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삼성장군 지휘관이고 그 밑에 대령은 또 기무사령관 밑에 부하인 동시에 이분이 대령은 또 국방부에 파견돼 있는데 백기무부대장까지 제가 백가라서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에. 그 국방부에 파견돼 있는 백기무부대장은 백시성 가진 사람이 가는 부대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 국방부 청사 안에 장관을 보좌하는 기무부대의 부대장입니다. 이 부하가 장관 바로 앞에서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장관은 명백한 거짓말하고 이런 것을 우리 국민이 TV를 통해서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아까 당나라 군대라 했는데 당나라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모르겠는데 저래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유리분리 따지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모든 총력을 가하기로 해서 그 청문회도 합의를 했고요. 또 우리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의원 전원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기다려서 군의 기강,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만들자는 이런 인식은 좀 아니하다고 생각해요. 하루빨리 그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를, 결단을 대통령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기무사가 저기 겁이 없습니까? 이거는 보니까 겁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기무사, 어떻게 보면 장관 앞에서 저렇게 장관과 언쟁을 벌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죠. 부합니다.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토론할 때야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진실 게임이 아니고 청와대에 내가 빼기 셌냐, 정치 배경이 셌냐, 내가 셌냐는 하나의 배경 경쟁 같아요. 파워 그러니까 진실 게임을 한 상대가 아니에요. 진실 게임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은 국민이 지금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무사가 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청와대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을 독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옛날 보안사령관으로 하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해가 빨라요. 과거에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가 MB 정부 때 다시 이제 독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런 제도적인 모순들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예하부대의 직속 상관이 국방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패싱하고 대통령과 정치 권력과 우리는 전두환 장군의 후예다. 정치 권력은 또 군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걸 또 악용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 정리하고 이번에 넘어가죠. 청문회를 하는데 지금 특별조사단, 특별수사단 그래서 수사가 다 종결되고 나서 청문회를 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합의한 걸로 알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을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정치권이 끼면 좀 죄송한 말이죠. 될 일도 잘 안 돼요. 수사도 딴 산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종결한 뒤에 하는 게 상임위원회에서 좀 의미 있는 증언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여기서 소개하면 또 예단을 줄 수 있는데 그 문서를 8쪽과 67쪽을 작성한 장군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8쪽을 요약본에 보고할 때 보충 질문이 나오면 질문을 답하기 위한 자료라고 나왔는데 이거 조사기관 나오겠죠. 청와대라든지 이제 정부 힘 있는 기관에서 결론에 예단할 수 있는 결론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더 이상 언급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지금 그래도 한 가지만 더 협치 카드 내미셨는데 지금 반응들이 왜 조금 뭐 어디 지원받으신 건 없죠? 아니 그런 저는 뭐 대상도 아닐 거고요. 다만 왜 대상이 안 되고 아니 다만 이게 장관 한 자리 줄 테니까 그 책임을 같이 하면서 무슨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다. 다만 이게 진정성 있게요. 대통령께서 만약에 정말 협치를 내각을 같이 하면서 국정 운영을 같이 하자는 개념 아닙니까? 큰 틀에서. 그러면 그게 협치 내각이죠. 예,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 대통령께서 진지하게 당의 원내대표나 영수회담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실질적인 이 협의가 논의가 돼야죠. 그냥 청와대 대변인이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던져서 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전 단계에서의 신뢰를 먼저 좀 쌓아가야죠. 영수회담을 원래 정례적으로 하기로 했던 것들을 본인이 좀 실천하고 초청을 해서 그런 역할들을 한 다음에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바탕이 마련되면 물론이죠. 뭐 장관 얼마든지 입각해서 같이 할 수 있다. 장관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협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오신환 의원도 뭐 장관 점치만 한번 해봐라 그러면 뭐 못할 건 없다. 뭐 그런. 아닙니다. 안 한다고요? 예. 안 한다고? 예. 분명히 지금 난 들었어. 내가 전해요. 안 한다고. 오신환 의원은 안 한다더라. 그럴 일이 없어요. 나란 일이라는 게 뭐 하고 싶어 하고 안 하고 싶어 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뭘 좀 하고 싶어도 사실은 우리 대선 후보들 다 약속했었던 게 최저임금 10,000원이에요. 그런 게 근데 그거를 할 때 저희도 사실은 뼈아픈 건 있죠. 반대, 우려, 비판, 그다음에 어떤 그 부작용 이런 것들 다 생각해서 여야가 함께 머리 모아서 지혜 모아서 했으면 지금 약간 어려운 일이 벌어지더라도 잘 같이 넘어갔을 텐데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이라도 그 국회에서 여야 협치하고 청와대가 보다 좀 널린 자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얘기가 저는 제가 알기로는 좀 진행이 된 걸로 알아요. 물밑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분명한 답이 아직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조금 더 약간 오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보다 좀 이렇게 우리 여당과 청와대에 위해서 마음을 좀 더 열어주세요. 한국당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그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오신환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물밑에서 대하면 같이 물밑에 조율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하면 말고서 툭 던지는 것 같고요. 또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협치란 이름을 하는데 또 한국당을 그래도 두 번째 큰 정당을 이제 왕따시키고 또 국면을 주도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공학적인 구상이나 발상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는데 의심 자체도 뭐 있습니다만 진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더운 날씨에 오늘 본회의도 있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